네, 1월 31일이에요. 벌써 1월달 마지막 날이네요. 자, 어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 이제 가설검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인데, 주요 핵심 내용은 평균 비교예요. 이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을 가설 검정의 가정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정규 분포를 충족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정규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노멀 테스트, 외도하고 첨도를 가지고 하는 게 요즘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정규 분포 충족을 할 때 전제 조건이 그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수학식에 의해서 데이터의 개수가 3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냥 대충 정규 분포를 충족한다고 본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30개 넘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 노멀 테스트 한번 돌려보세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은 노멀 테스트가 못한다고 에러가 날 거예요. 뭐 그때는 그냥 정규분포 충족한다고 우기고 가도 되는데, 데이터가 한 5, 60개 돼도 정규분포 안 맞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거 발견해갖고 예제 하나 후다닥 고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이 정규 분포가 충족이 된다는 전제 하에 두 번째 조건이 등분산성. 등분산성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변수의 수가 2개 이상일 때예요. 1개일 때는 안 봐요. 변수들끼리의 분산이 같은지 보는 건데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변수의 수가 하나일 때는 안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 독립성을 충족해야 되는데 한엽씨 조금씩 점점 늦어? 조금만 분발. 독립성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제 독립성을 충족하는 경우는 그 데이터를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보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독립성은 따로 검증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치면, 이제 변수가 2개 초과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yes일 때는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어노바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변수가 2개 이하일 때는 t 검정 내지는 t 테스트라고 불러요.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변수가 1개면 1원 분산 분석, 1원 분산이래, 쏘리. 그 원샘플 t 테스트, 그 다음에 변수가 2개면 대응 t 테스트, 페어 t 테스트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이름이. 그 다음에 변수 1개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를 검증하면 이때는 독립 t 테스트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원샘플 t 테스트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나머지 2개를 살펴보고, 오전에 이 나머지 2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t 테스트와 관련된 연습 문제 풀이하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 목표고요.
어제 수업 시간이 제 생각보다 조금 타이트했었어요. 거의 끝날 때 거의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까지 조금 감안해서 이제 그 내용 정리하실 시간 오후에 할애를 할게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네, 독립표본 t-테스트부터 들어갈게요. 독립표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룹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저번에도 이제 똑같은 예시를 들었었는데 남자와 여자의 평균 급여를 이제 비교해 봤더니 얼마의 차이가 나더라. 근데 이게 남자랑 여자를 그 추출할 때마다 매번 비슷비슷한 차이가 나는 거냐, 아니면 어쩌다 한번 이 샘플에서만 이 차이가 발생한 거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변수가 이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가설 검정의 결과를 시각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의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언악이라는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를 해요. 이 패키지의 역할이 뭐냐면 C본으로 만든 그래프에 주석 같은 걸 달아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거 텍스트라는 거랑은 달라요. 텍스트는 우리가 문장을 직접 쓰는 건데 이거는 함수가 알아서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자, 요 예제는 numPy는 안 써요. 그냥 임포트 하다 보니까 같이 딸려 들어왔네요. 자, 필요한 패키지들 가져오는데요. 노멀 테스트랑 이제 등분산성 확인하는 거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표본 T 검정, 인디펜던트 투 샘플이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독립표본. 자, 이때 쓰는 거는 t-test ing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state annotations annotator 안에 있는 annotator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걸 급하게는 아니구나.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서칭을 하고 가져온 건데,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가설 검정 시각화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미지를 봤을 때, 안 나오네. 이렇게는 결과가 없었나봐요. 분산 분석 시각화. 여기 있나? 얘도 아닌데? 어디서 봤었지? 그냥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있네. 대체로 이 관련된 기능을 검색하면은 스테이트 언앗 안에 add state annotation이라고 하는 뭐 이런 함수를 많이 제시를 해줘요. 이거 제가 검색했었던 인터넷 블로그가 다 이거예요. 뭐 코드도 뭐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이거 따라 하시면은 망해요. 어떻게 망하냐면은 네, 이 사이트인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읽기 전용으로 바뀌었어요.
보관 처리됐다고 나오죠.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대요. 지보다 더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그거 쓰라고 링크를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된 내용을 참고할 때는 반드시 그 원사이트 가서 그게 아직 유효한 건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검색해서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뭔가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된 거 검색하는 거를 되게 일단 수업 자료 먼저 찾으라고 하는 게 저는 다 이런 거 확인하고 가져오거든요. 내용. 이런 거 확인할 자신이 없으면은 구글 검색보다는 수업 내용에 위주로 하세요. 더 이상 유지 관리되지 않는데 더 깔끔한 API가 있대. 그래서 벌써 그게 4년 전 얘기더라고요. 이제 이런 블로그 글들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스테이트 어널이라고 하는 패키지. 스테이트 어노테이션스. 자, 그래서 리드미 파일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패키지 정리하는 데에 스테이트 어노테이션스 이거 설치하라고 이제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프 초기화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지열제 효과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이제 두 종류의 지열제 효과를 측정한 자료래요.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이미 분할한 다음에 피부에 상처를 내서 피가 흐르게 하고요. 한 그룹한테는 지열제 B, 다른 그룹에는 지열제 G를 투여해서 지열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했대요. 이때 이 각각 다른 지열제를 사용한 그룹의 지열 시간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라. 그럼 평균 내서 두 그룹을 비교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참가자 50명씩 모아놓고서 평균 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또 50명씩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을 하는 거죠. 자, 관련된 데이터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그룹 간의 지열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자, 각각의 데이터 신뢰 구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컬럼이 B하고 G죠. 자, 어제 했었던 함수 반복 돌렸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좀 잘 나가면서 합시다.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가지고 반복 돌리면 C는 각각의 컬럼 이름이죠. 컬럼의 이름이 나오고요. 오리진에 대해서 C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각각 컬럼별로 이제 뽑아내는 거잖아요. 각 컬럼에 대해서 최대값, 그 다음에 신뢰 수준, 자유도, 그 다음에 평균값, 그리고 표본 표준 오차,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오차 각각 구한 다음에 이 값으로 신뢰 구간을 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커널 밀도 함수 그래프 그래서 일단 컬럼 두 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요 파란색 요게 조금 까리하긴 하네. 그래도 이 정도면 대충 정규분포라고 보기는 해요. 자, 축에 대해서 값들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 그리기 위해서 이 신뢰 구간 가져온 걸로 직선 또 이제 y민부터 ymax까지 선 그려주고요.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은 선 신뢰 구간 나오죠. 두 개의 신뢰 구간이 완전히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지열제 효과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평균 직선도 어제랑 똑같이 반복문 안에서 그리면은 선 두 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텍스트 출력해주고 텍스트
x까지 출력하면 그래프 꼭대기에 글자가 너무 답답하게 붙으니까 그래프의 y림을 조금 넓혀준 거죠. 마지막으로 텍스트 출력해주고 격자 넣어주고, 여기는 ymin 값으로 대체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 비교를 했고요. B하고 G 두 커널 밀도 함수 그래프 모양이 정규 분포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분포가 서로 다르죠. 분포 확연히 다르잖아요, 이건. 그 다음에 두 그룹 모두 표본 평균이 실내 구간에 포함되어 있죠. 평균 값이 두 그룹 모두 실내 구간 안에 각각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어제 텍스트 출력할 때 조금, 여기는 그 치환자 안 넣었구나. 오케이. 자, 일단 데이터 분포 확인해서 얼추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걸 토대로 이게 실제로 맞는지 검정을 해보자고요. 자, 가설 검정의 확인, 정규성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컬럼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노멀 테스트, 각 필드별로 노멀 테스트 돌립니다. 정규성 검정은 모든 연속성 변수에 대해서 각 변수별로 해줘야 돼요. 0번째는 C, 컬럼 이름 출력해주고요. 첫 번째는 S, 통계량 넣어주고, 두 번째는 p-value,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면은, 자, 변수 두 개 모두 정규성 충족한대요. 자, 등분산성은 이 함수에다가 파라미터 한 번에 다 콤마로 나열해 주면 된다 그랬죠. 그럴 경우에 리스트로 묶어서 앞에 별표 붙여주면 똑같다 그랬어요. 자, 정규성 충족한다 라고 변수 타면은 아래 코드가 알아서 쭉 들어가면서 이제 바틀렛 검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도 등분산성 충족 여부 true라고 판정이 되네요. 자, 그럼 둘 다 충족하니까 가면 되죠. 자, 두 그룹의 평균을 이제 뮤 B하고 뮤 G라고 이제 정의할게요. 그러면은 규모가설 H0는 두 개 평균이 같다가 규모가설이 되죠.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규모가설은 뭐가 없는 애라 그랬죠? 두 그룹에서는 차이가 없던 거예요. 그럼 대립가설은 말은 뒤집으면 되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두 그룹 간 평균을 비교할 때는 test i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씁니다. 이때 alternative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비교 내용이 달라져요. 그 비교 내용은 대립가설이 뭐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alternative에 two-sided라고 넣으면은 두 그룹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을 해요. greater는 평균이 큰지, lesser는 작은지. 어제 봤던 거랑 마찬가지죠. 자, test ind two-sided가 일단 기본값이니까 일단은 같은지 다른지만 보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통계량 그리고 p-value, 그 다음에 일단은 대립가설의 채택이다라고 출력을 할 건데 이게 들어가는 거는 p가 0.05보다 작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규모가설 채택이라고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대립가설 채택되네요. p-value가 0.05보다 작으니까 지열제 B를 사용한 그룹과 G를 사용한 그룹 간 평균 지열 시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지열제가 효과가 더 좋은지를 확인을 해야죠. 자, 이번에는 B그룹의 평균이 G그룹 평균보다 큰지를 봅시다. 항상 이렇게 확인하는 주제는 대립가설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대립가설 기준이라고 중심을 세워 놓으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자, 그럼 규모가설은 B그룹의 평균이 G그룹보다 크지 않다인 거죠. 크지 않다. 규모가설의 문장은 항상 부정형이에요. 그리고 대립가설은 B그룹의 평균이 G그룹보다 크다. 자,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얼터너티브 파라미터의 그레이터라고 하는 값을 넣어준다고요.
P밸류가 1 나오네요. 완전 크대요. 자, P밸류가 0.05보다 크니까 지열제 B를 사용한 그룹의 평균 지열 시간이 G를 사용한 그룹보다 크지 않다는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채택되는 거죠. P밸류가 완전 크게 나왔네. 실제로 이런 값 나올 가능성 거의 적어요. 이거 제가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G그룹의 평균이, B그룹이 G그룹 평균보다 더 작은지 검정을 해볼게요. 사실 앞에서 이미 결론이 나왔으니까 굳이 또 할 필요 없죠. 자, 이번엔 얼터너티브의 레스. B가 G보다 작다. 자, 여기서는 대립가설 채택. 자, 그럼 B하고 G 중에 뭐가 더 효과 있는 거야? B가 더 효과 좋은 거죠. 지열제 썼으면 지열 시간 짧은 게 더 좋은 거지. 자, 이걸 이제 시각화해 볼게요. 패키지 이름이 여기 주석이 좀 바뀌었네. 스테이트 어노테이션스 패키지에 어노테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자, 이 클래스는 시본으로 구현한 그래프에 설명을 추가하는 기능을 제공해요. 가설 검정에 대해서는 영가설이 귀무가설이에요. 귀무가설이 평균이 같다인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되고요. 작다, 크다에 대한 경우는 제공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알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패키지를 사용할 때 제약 조건 하나가 휴 파라미터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 재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프레임이 B, G 이렇게 돼 있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얘가 지열제 종류, 그 다음에 시간 해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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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G 이런 식으로 재배치가 돼야 돼요. 이때 쓰는 함수 멜트.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 처리할 거고요. 변수값 이름은 그룹이라고 하고 밸류 네임은 그냥 밸류라고 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재배치 합시다. 네, 재배치 되죠? 알아. 저거 뭐였지 하는 뜨끔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얼른 찾아보세요, 앞부분. 자, 이 어노테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사용법이에요. 자, plt.figure라고 한 다음에 시본에 대해서 박스 플롯을 걸어요. 데이터는 df, 그 다음에 요 그룹, 요걸 x로 놓고 value, y를 value로 놔요. 일단 이렇게 처리하면은 두 그룹에 대해서 상자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시본 함수의 결과를 리턴을 받은 다음에 일단 얘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주석을 달아라 라는 뜻이에요. 데이터 주고 X축과 Y축을 걸어요.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2차 리스트 내지는 튜플 안의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B하고 G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 B하고 G를 비교해라 라고 걸어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을 묶은 리스트. X는 명목형, Y는 연속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고 annotator.configure러 테스트는 test ind 지금 하고 있는 검증 이름을 걸어요. 적을 수 있는 값의 종류입니다. 우리 수업하고 연계되는 거는 test ind, test paired 그 다음에 레빈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자, 텍스트 포맷은 스타라고 걸었고요. 록은 아웃사이드. 자, 이렇게 해서 annotator.apply and annotate 라고 걸면은 대충 분석 결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주석이 이렇게 걸려요. 이게 결과야. 자, 여기 지금 록을 아웃사이드라고 걸어서 그래프 밖에 나온 거고요. 인사이드라고 걸면은 안에 들어가고요. 자잘한 옵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sb.dSpin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상단하고 오른쪽 그래프 테두리를 날려주는 기능이에요. 얘는 이거 날리는 게 더 보기 좋더라고. 이렇게 위에 상단을 그래프를 테두리를 날려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출력 결과가 뭐냐면은 NS는 이거는 귀무가설 채택이에요. 2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소수점이 두 칸 가는 거죠. 0.05보다 P가 크다야. 별 하나는 0.05 이하. 별이 두 개는 0.01 이하. 별이 세 개는 0.001 이하. 별이 네 개는 0.000 이하. 이게 실제로 논문에서 표기하는 그 방법이에요. 별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별이 3개니까 0.0 하나, 둘, 셋 0.001 이하라는 거죠. P밸류가. 여기에 이제 스타라고 표기하면은 그래프에 별로 처리하기 위해서 별의 의미를 이렇게 위에 출력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은 P밸류하고 뭐 통계량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를 심플이라고 해주면은 tTest ing 해서 P밸류가 0.001 이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풀이라고 대신에 여기 위에 요 출력되는 게 좀 결과가 심플이죠. 풀이라고 하면은 P밸류가 정확히 얼마다 라고 나오는데 오히려 알아보기 더 힘드니까 심플 내지는 스타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요. 자, 이것이 요까지 합시다. 일단은 예제 1까지만 먼저 연습해 보세요. 다 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예제예요. 인공심장의 효과를 측정하자라는 거예요. 자, 두 독립적인 그룹의 심장병 환자에 대한 심장 개수라는 값을 측정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룹은 심장 수술을 받고 부착한 인공장기의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룹 2는 비정상으로 판명된 사람들이래요. 심장 개수는 수술 직후에 측정했대요. 그래서 인공장기 기능에 따라서 심장 개수가 서로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은 게 실험의 목적이래요. 자, 데이터는 정규성을 충족한다라고 가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정규성 충족하게 샘플 데이터 만들어 놨어요. 자, 일단 데이터 하트레이트 가져왔고요. 그룹 쭉 데이터 나왔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신뢰 구간 확인할게요. 아까 코드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재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까지 똑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대충 정규 분포를 띄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파란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룹 2는
정규분포 좀 심하게 띄고 있고, 그룹 1은 정규분포가 대충 아닌 것 같아요. 맞다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정규분포를 띄고 있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정규분포인지는 좀 봅시다. 자, 정규성 검정을 확인해 봤더니 P밸류가 0.6, 0.8 나와서 둘 다 정규성 충족은 됐대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근거로 가져가서 등분산성도 판정해야죠. 자, 요 코드도 그냥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코드 안 바뀌었어요. 여기도 코드 똑같이 가져왔어요. 등분산성 충족한다고 요거 파라미터만 바꾸면 알아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등분산성을 확인을 해봤더니 등분산성은 충족하지 않는데요. 자, 정규성을 만족하지만 등분산성을 만족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할까? 이게 두 번째 이제 핵심이에요. 자, 두 그룹 간 10단계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데 등분산성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웰치스 T테스트라는 걸 수행을 해요. T테스트 방식이 바뀌었죠. 근데 함수 단에서는 별로 안 바뀌어. 이퀄 바, 등분산성, 만족 안함. 요 파라미터만 세팅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했더니 귀무가설이 채택됐대요. P밸류가 0.874가 나왔어. 자, P밸류가 0.05보다 크니까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그룹 간의 심장계수가 다르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자, 이미 다르지 않다. 즉, 같다라는 게 채택됐으니까 그 작은지 큰지를 검정해도 어차피 결과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룹 1의 심장계수는 그룹 2 심장계수보다 작지 않다. 그 다음에 그룹 1의 심장계수는 그룹 2 심장계수보다 작다. 자, 그룹 1과 그룹 2 세팅해주고 작다로 세팅해주고 등분산성 충족하지 않음이라고 세팅해줬더니 귀무가설 채택 작지 않다. 그리고 다음 것도 이번에는 그룹 1이 그룹 2보다 큰지 검정. 그래서 얼터너티브에 그레이터 적어주면 되죠. 이퀄바 페일스 걸어주고요. 똑같이. 자, 여기서도 실행해보면은 귀무가설. 즉,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제 같다는 거죠. 자, 시각화에서도 똑같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스테이트 어노테이션 라이브러리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시각화 코드에서 뭐 추가적으로 해줄 건 없어요. 아, 지원을 안 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등분산성 검정해서 표시를 해준다고요. 자, 멜트 써갖고 그룹과 이제 데이터를 쭉 이렇게 데이터 재배치했고요. 자, 콤피그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사용할 변수들을 다 담았어요. 데이터는 df 걸고 x축에는 그룹 필드, y축엔 밸류 필드. 비교 대상은 이거, 테스트 ind, 텍스트 포맷 스타, 로그는 아웃사이드. 그럼 이제 아까 코드가 들어갈 부분에서 아까 코드 재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콤피그에 있는 값을 끌어오도록 세팅을 해주면 앞으로는 요거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요. 테스트도 콤피그의 테스트 이름, 텍스트 포맷, 그 다음에 이게 세팅할 값들이 워낙 많으니까 모듈화 해놔도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모듈화 한다라고 하면 함수 파라미터만 엄청나게 많아지는 꼴이라서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차라리 저는 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결과 테스트 해보면은 NS라고 나오는 거는 귀무가설 채택이에요. P밸류가 0.05보다 크다니까. 됐나요? 자, 요거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시 반에 시작합시다.